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이 대규모 국고채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후 2시 국고채 6종목 1조 5천억 원어치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단순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다량으로 매입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736%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1180원을 넘어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말연시 공공요금과 보험료, 수수료 등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10% 올리는 것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시 등이 정부의 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쌍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대구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 요금을 각각 150원 올릴 방침이고 전라남도와 부산시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맥주와 탄산음료 가격도 일부 올랐고 금융권에서는 변동금리와 신용카드 수수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 연말연시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인 카드론의 연체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한과 삼성, KB국민, 현대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23조 17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체된 금액은 1조 5,2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빌릴 수 있는 카드론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일반 상거래에서의 동전 거래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한은은 시범 사업의 성과를 고려해 편의점 외에도 잔동 충전 업종을 늘리고 교통카드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로 충전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충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은은 관련 연구를 거쳐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장인 것 같습니다. 좀 혹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주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우리 시장은 좀 무거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큰손인 연기금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과연 어떤 종목을 얼마나 담아주게 될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로 얼마나 또 시장에 파급력이 생길지, 그리고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오펙 정례회의까지 주목해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흐름은 이 정도에서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0.17% 하락한 약 보합권의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 소폭 하락한 1971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고가가 1976포인트 정도고 저가는 1962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시가 수준에서 다시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입니다. 개인은 206억 원어치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은 57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637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수고 기관은 반대로 3거래일째 매도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낙폭이 좀 큽니다. 1% 넘게 낙폭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61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로 오늘 매도세가 좀 몰린 것 같습니다. 8.9포인트 하락한 611포인트.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618포인트로 시작했고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609포인트. 현재 포인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저가는 형성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421억 원 정도. 저가 매수에 개인이 오늘도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은 238억 원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은 13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3거래일째 연속 매수, 외국인은 반대로 3거래일째 연속 매도고
특히나 기관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양 모두에서 지금 매도로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마감 전략, 관심 업종 살펴줄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봅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한 주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정치 불안 넘어설 수급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도 그렇고요. 정치적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최근 연기금이 매수한 512D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아무래도 큰 손이죠. 연기금의 매수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전국이 어수선하다. 모멘텀과 수급이 강한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은 뭐라고 남겼을까요? 악재 견디려는 시장. 하지만 그 다음은 다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음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은 리스크 관리 필요, 주식 비중 50% 이하로 유지하자. 좀 시장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보니 분할 매수돼 주식 비중은 50% 이하로 현금을 좀 두둑히 갖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인의 한 줄 전략 쭉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한 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네, 오늘 한 줄 전략에는 정치 불안을 넘어서 수급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부터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래소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나면서 좀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스닥이 여전히 뭐 여러 가지 그 수급 악화라든가 뭐 대외 불안 혹은 뭐 최근에 이제 전국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마디마디인 조정받을 때 뭐 계속적으로 매물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주말에 이제 검찰의 대통령 수사 발표가 있었죠. 뭐 그로 인해서 탄핵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에 탄핵 시에 보면 이때도 이제 당일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뭐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바로 이제 그 주가 빠지기 전까지 복원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은 여전히 수급도 아직은 뭐 코스닥 쪽은 외국인 기관 양대 시장 매도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지금 자리는 좀 빠졌다고 해서 덥석덥석 뭐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 흐름을 수급적인 변화를 좀 체크하면서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확률 급증 또한 불안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은 과거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 흐름을 봐가면서 이제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우려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중수용주에 대한 어떤 뭐 불안한 행보, 투자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난주에 좀 매수를 보였던 연기금 그리고 기관, 오늘은 월요일이긴 합니다만은, 월요일 첫날이긴 합니다만은, 이들은 양대 시장 모두 매도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쪽은 이제 부담이다. 다만 외국인들은 일단 오늘 장에 이제 현선물 동시 매수하는 쪽을 보이고 있어서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은 뭐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죠. 뭐 이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서 여기 수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주 중반부부터 조정을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되돌린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급이 강력하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라 하더라도 그 반등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는 쪽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급 주체들이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이 좀 싸다고 덥석
잡을 것은 아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관심 업종으로 금융업종 그리고 IT 업종 단기 모멘텀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장 막판까지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좀 살펴볼 만한 종목까지 한번 선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사실 최근 같은 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섹터, 종목을 딱히 추천드리는 이제 만만치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은행이라든가 보험 등의 금융업종은 시장 대비 이제 변동성이 훨씬 덜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제약바에도 물론이고, IT 부품, 반도체, OLED, 이런 쪽도 역시 지금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조정받고 나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 지으면 가장 발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전국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대선 테마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가 굉장히 발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 모멘텀주 위주로 단기 매매에 능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 어떤 테마주의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한국컴퓨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IT 쪽이죠. IT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에 따라서 실적과 그리고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테마로 본다 그러면은, 경제 민주화라든가, 화폐 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눌림목을 잘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서, 이 종목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770원이죠. 오늘 한 2.6% 정도 조정인데, 지금 각도 괜찮고요. 4,800원 이하 가격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정도 제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컴퓨터 현재 가격이 4,770원인데 4,800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시종금증권 본사영업부 이재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종목 컬렉션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수익률도 궁금하고 그 수익률을 뒷받침해주는 종목의 선정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률 탑3부터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 베스트 탑3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먼저 3위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입니다. 우리은행으로 3.9%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때 10%가 넘는 수익이었는데 우리은행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률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 6.6% 수익. 그리고 대망의 1위, 2위와 같은 분이죠.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한샘으로 무려 14.4%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저희가 소개받아 볼까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새로운 관심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 부장님의 컬렉션을 한번 열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부장님의 컬렉션 보여주시죠. 네, 두 종목 지금 가지고 계셔요. 이지바이오, 우리은행 가지고 계신데 이지바이오로는 마이너스 1.9%, 그리고 손실 구간이죠. 우리은행으로는 3.9%의 수익 구간입니다. 두 종목의 평균을 낸다면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플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계시던 세 가지 종목 중에 대한항공은 지난주에 제외를 포트에서 시켰고요. 이지바이오와 지금 현재 우리은행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차익 매물 증가로 지난주 소폭 하락하였지만 연기금의 추가 매수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상기에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민영화를 통해 은행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주가를 정상적화 과정으로 좀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유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주당 500원에 달하는 연말 배당 매력이 남아 있어서 주가 하락보다는 좀 횡보 또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수치를 뭐 말씀드렸는데 좋은 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발간된 리포트를 살펴보면 3분기 실적 개선의 원인이 사료 첨가제의 이익 증가와 적자였던 가금 부분의 흑자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금 부분은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서 조직 슬림화와 비용 통제가 주요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급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 이익 개선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주가 역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수급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겨져 있는 두 종목, 손실 구간인 소폭의 손실 구간인 이지바이오와 그리고 수익 구간인 우리은행 두 종목 다 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트에 저희가 하나를 더 담아봐야 되잖아요,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 종목은 포트에 담는 종목입니다. 네. 신규로 지금 SKC를 준비를 했는데요. SKC는 1973년 설립되고 1997년 거래소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서 종속회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 부분으로 PO 등의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화학 부분, 그리고 PET 필름 등의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필름 부분, 중계기 등의 판매를 담당하는 정보통신 사업 부분과 반도체 부품 소재와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기타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1,083억 원, 당기순이익 369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조금 크게 좀 감소하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SK의 투자 포인트는 실적 개선이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비용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SKC는 그동안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본사 필름 부분과 텔레시스 구조 조정 및 솔믹스 태양광 사업 부분을 정리하여 대규모 비용이 올해 3분기까지 반영되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지만 2년간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익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학 부분에서의 또 주요 제품인 프로필렌 옥사이드, 줄여서 PO라고 하는데요. PO가 공급 부족에 따른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O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SKC는 낮은 원료 가격에 화학 부분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한 2020년까지 PO의 글로벌 수요량이 1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증설 규모는 같은 기간 130만 톤에 불과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부분에서는 경쟁업체로 향후에 등장할 수 있는 S-오일이 2018년 2분기 말 30만 톤 규모의 PO 시설을 완공하지만 현재 국내 PO 수를 충당할 수 없어 20만 톤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추가적인 PO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S-오일 진입 이후에도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그 PO의 주요 수요처 중 한 군데인 KPX 케미칼에 PO를 납품하던 일본의 NOC사가 가동을 중단해 국내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공급 부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SKC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2,127억 원, 당기순이익 1,380억 원으로 올해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볼 때 PER 8.8배에 거래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대적 절대적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 10월 1일 이후 기관이 60만 주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37만 주 순매수를 기록하여 양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기관이 최근 15거래일 중 14일을 순매수하여 기관의 매수세가 매우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업황 사이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근 시점부터가 최적의 매수 시기로 지금 판단되며 매수 후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한다면 상당히 좋겠다고 보이지만 현재가도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SKC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가가 31,650원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가에 연연하지 않고 포트에 담으실 만한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사이클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매수하셔서 조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의 현재 밸류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C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도진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영기 연구원, 글로벌 시장 변동성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슈 칼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G2 시장 동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하나금융투자증권 임진우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 한한령 내렸다고 하죠. 관련주들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